아, 네, 안녕하세요. 12주차 2강 1.11 기타 방정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타 방전등으로는 메탈 헬라이드 등, 그리고 크세논 등, 지르코늄 등, EL 등, 그리고 탄소 아크 등 이렇게 5가지 정도로 이제 기타 등으로 사용을 우리가 배울 거예요. 첫 번째 메탈 헬라이드 등은 금속에 할로겐 원소를 혼합한 등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압 수은 등의 연색성을 개선해서 효율을 증가시켜 주고 있습니다. 또한 크세논 방전 등은 1에서 10기압으로 천연 주광과 비슷한 연속 스펙트럼을 복사하는 것이 특징이 되겠어요. 주광색에 가깝기 때문에 영사용, 영사기용으로 우리가 적합한 전구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크세논 전등 중 장형 램프, 긴 램프는 1기압, 그리고 크세논 전구는 10기압으로 가스를 봉입하고요. 점등 중에는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기압도 상온때보다 올라가서 20에서 30기압 정도가 되겠어요. 색 온도는 천연 주광하고 비슷하니까 6000 켈빈 정도로 색 온도가 좋습니다. 그 다음은 지르코늄 방전등을 보도록 하죠. 지르코늄 방전등은 실험용으로 사용하며 점광원에 속한다라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다음 EL 등이에요. 일렉트로 루미네센트 램프 해서 얘는 어떠한 면에다가 형광 물질과 유전체를 혼합해 가지고 발라 놓은 거예요. 이렇게 발라 놓은 다음에 여기에다가 전기를 가하면, 여기 전기를 가하면 빛을 내는 그러한 광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램프는 그냥 어떻게 뭐든 이렇게 형광등이면 형광등 이런 식으로 길쭉하게 그 3차원이잖아. 근데 얘는 어떻다고? 면이다는 얘기야. 면에다가 이러한 형광 물질과 유전체를 갖다가 혼합한 형광체를 바른다라는 얘기야. 그렇게 바른 다음에 전기를 가하면은 여기서 빛을 낸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면광형으로 우리가 활용을 하고 있어요. 다음에 탄소 아크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소봉 사이에 아크를 내게 해서 고온의 열에 의해 빛을 내는 등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얘는 방전등이 아니라 루미네센트라고 얘기를 안 하죠. 그래서 얘는 온도 복사에 의한 발광이다라고 얘기를 우리가 1장 처음 부분에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런 탄소 아크 등은 순탄소 아크 등, 그리고 발염 아크 등, 고휘도 아크 등으로 우리가 구분을 하는데요. 순탄소 아크 등은 직류를 이용해서 빛을 냅니다. 양극 쪽의 화구에 85% 정도의 빛이 나옵니다. 순탄소 아크 등의 양극의 탄소 소모율이 분당 1ml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은 분당 1ml니까 60분이면은 60ml네, 그렇지? 그러면 1시간에 6cm가 소모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이 소모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끔씩 사용을 꼭 필요할 때만 사용을 한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효율은 20루멘/와트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다음 발염 아크 등이에요. 전극 속에 칼슘, 티타늄 등을 섞어서 빛을 내는 그러한 아크 등입니다. 우리가 학기 초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초루미네센스라고 얘기를 하죠. 발염 아크 등은 그래서 파이로 루미네센스라고 합니다. 다음은 고휘도 아크 등 백아크 램프라고 해서 탐조 등에 사용을 해요. 탐조 등 그냥 쭉 나가는 그 탐조 등, 뭐 이제 탐조 등에 이제 이 고휘도 아크 등을 사용을 합니다. 이 정도 알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영사기용 206번 영사기용 전원으로 적합한 램프는 전구는 뭐냐? 아까 대 주광색에 가깝다, 천연 주광색에 가깝다라고 해서 크세논 램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크세논 전구의 점등 중 압력은 어느 정도 되느냐 해서 20에서 30기압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크세논 전구에서 크세논 가스의 봉입 압력은 어느 정도 되느냐라는 것이네요. 크세논 전구야. 크세논 장형 램프는 1기압 정도인데 얘는 전구일 경우에는 10기압 정도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10기압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크세논 전구의 색 온도는 얘는 천연 주광색에 가깝다라고 해서 6000 켈빈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순탄소 아크 등의 양극의 소모율은 분당 몇 밀리미터 있냐라는 얘기네. 분당 몇 밀리? 그렇죠. 1밀리미터 해서 1시간에 6cm 정도가 소모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해두고 있으면 되겠죠. 다음 등 중에서 방전등이 아닌 것은 어느 것이냐? 방전등, 나트륨 등 방전등이고 크세논 그리고 형광등 다 방전등이죠. EL등은 어떻게 한다고? 이런 어떠한 면에다가 형광체라고 유전체를 갖다가 발라놔. 그 다음에 여기에 전개를 가하면은 여기서 빛을 낸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방전을 이용한 등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수 형광 물질과 유전체의 혼합된 형광체에 교류 전압을 가하여 발광시킨 면광 램프는 어떻게 되냐라는 얘기네요. 그래서 이건 어떤 램프라고? 그렇죠. 일렉트로 루미네센트 램프 해서 EL등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이건 이제 교류 전압이니까 직류 전압으로 표현하는 것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맞겠네요. 정답 확인하면 1334 1334 됐고요. 그 다음에 142 해서 정답 다 확인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측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측광이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광을 측정한다라는 얘기예요. 예전에는 아주 초반에는 이 광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백금이라는 것을 이용해 가지고 뇌를 측정을 했어요. 근데 그 백금 그래서 측정을 했는데 이 백열 전구 회사가 모두 이 백금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가 만든 백열 전구를 측정하는 게 무리가 있죠. 왜냐하면 백금, 플래티늄이라고 하는 요것은 좀 값이 좀 비싸잖아.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조도를 측정해가지고 광을 측정하자라는 대안이 나온 겁니다. 즉 장형 광도계 위에 장형 광도계라는 얘기는 이러한 긴 광도계에 표준 전구 스탠다드 해서 IS라고 썼어요. 이거는 광도를 의미하는 것이지 IS 스탠다드 광도 표준 전구와 테스트용 전구를 놓고 그 슬라이드를 이용하여 조도를 측정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장형 광도계에다가 이 광도계 요 놈을 갖다가 올려놓고서 거리를 이동시키면서 조도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조도 2는 R 제곱분의 광도 I로 이렇게 표현됐었잖아,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이 거리에서 측정한 조도는 DS의 제곱분의 여기 거리를 DS라고 할 경우 DS의 제곱분의 IS가 될 거야, 그렇지? 그리고 또 여기다 놨을 때 요 조도를 측정했더니 그때의 조도는 DT의 제곱분의 IT라고 쓰면 되겠지, 그렇지? 만일 조도가 같다, 즉 조도 평형을 이루었다라고 하면 조도가 같아졌을 때를 의미하는 건데 그 조도가 같아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래서 DS의 제곱분의 IS는 DT의 제곱분의 IT다라는 이러한 식을 우리가 만들어 쓸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요 식 갖고 우리가 광도 테스트하려고 하는 이 전구의 광도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한번 또 보도록 하겠어요. 그림과 같은 장형 광도계에서 양쪽의 전구로 양쪽의 전구가 지금 하나는 10칸델라 하나는 40칸델라요. P면을 비추었더니 조도 평형을 이루었다. D1이 60cm 여기가 60cm를 일 경우 D2는 여기는 거리는 몇이냐라는 걸 묻는 거네요. 그러므로 10칸 이제 조도 평형을 이루었다라고 하니까 P점에서의 조도 10칸델라에 대한 조도는 60의 제곱, 즉 이거를 DS라고 쓸게요. 그래서 DS의 제곱 분의 광도 I는 10칸델라. 그리고 또 I라고 쓸까 일단
그리고 i는 is라고 쓰겠습니다. 스탠다드 해서 이렇게 이거는 dt의 제곱분의 it로 쓰면 되는 건데 이때 그러므로 ds d1이라고 되어 있는 요놈은 60이래요. 60cm래. 60cm d2도 cm니까 그냥 60의 제곱이라 할게요. 60의 제곱에 is는 10칸델라라고 하네요. 10은 dt의 제곱분의 it는 40칸델라라고 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40칸델라 이렇게 식을 만들면 되겠죠. 그러므로 dt의 제곱은 요거 넘겨주면은 10분의 40에 60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러므로 얘는 약분되니까 4 곱하기 60의 제곱이 되네. 그러므로 dt의 제곱이 이것이 된 거니까 해주면은 2 곱하기 60 해서 120cm가 되겠다라는 얘기네요. 그래서 정답은 120cm, 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3번 됐고요. 이거는 3번 됐고, 그 다음에 214번 3m의 장형 광도계와 3m의 장형 광도계래. 그래서 3m의 장형 광도라는 얘기는 여기가 3m라는 얘기인 거예요. 장형 광도계와 20칸델라의 표준 전구, 여기가 20칸델라래. 얘가 is 칸델라니까 광도 i를 의미하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20칸델라 의 표준 전구를 사용하여 측정할 수 있는 광도의 최대 값을 구하여라. 최대값 구하라는 얘기인 건데 여기가 이제 조도계가 이렇게 있다라고 합시다. 이렇게 탁탁. 그랬을 때 광도계 머리의 비교판, 이게 이제 광도계 머리라는 게 요거를 의미하는 거야. 조도계 요것이 조도 2는 몇이냐 하면은 10럭스라고 하네요. 10럭스라고 합니다. 이랬을 때 광도의 최대 값을 구하라, 광도값 구하라는 얘기예요. 여기 IT 값을 구하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냥. 그러므로 여기 조도 2는 R 제곱, 여기를 DS라고 할게요. DS의 제곱분의 22인 건데 이것이 몇이라는 얘기야? 조도가 10럭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게 10럭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DS의 제곱은 2가 되겠죠. 그렇죠? 작가니까. 그러므로 DS는 몇이 돼? 루트 2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를 DT라고 한다면은 테스트 거리 DT라고 한다면 DT는 몇이 될까요? 그렇지. 3m에서 빼기 루트 2를 빼주면 되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므로 IT는 조도, 그리고 여기에서 이 테스트 전구로부터의 조도는 10럭스인 거니까 10은 3-2 DT의 제곱분의 IT로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쓰면 되고, 요것은 DT의 제곱이 지금 DT의 제곱이 이거니까 제곱 3 루트 2의 제곱분의 IT가 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IT는 10 곱하기 3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겠네요. 그러므로 이거 계산하면 10 곱하기 괄호 열고 3 마이너스 2 스퀘어 가로 닫고. 근데 여기가 지금 제곱 빼먹었네. 그치? 여기 제곱을 여기 제곱 해줘야지. 이렇게 가주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3 마이너스 루트 2 괄호 친 거지. 그 다음에 꺽쇠 가로 열고 제곱 가로 닫고 해주면 되겠네요. 는 해서 25.14 대략 어느 정도 나오냐면 25.15
25라고 해야겠네. 여기 4 반올림하면. 그래서 25.2로 칸델라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거를 한번 보면은 정답은 25.14인데 25.3이고 27.5니까 어디가 정답이에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정답 확인하면 3번하고 1번으로 해서 우리가 정답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215번 보도록 하죠. 이거는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안 되어 있네. 그냥 합시다. 네. 길이 2m인 장형 광도계로 10칸델라의 표준 등에서 90cm 곳에 광도계 두부가 있을 때 측광 평형이 얻어졌다면, 평형 조도가 됐다면 측정 전구의 광도는 몇 칸델라이냐라는 얘기네요. 길이가 2m라는 얘기야. 이렇게 2m, 여기가 2m인 것이고, 장형 광도계로 10칸델라의 표준 등, 여기가 10칸델라라는 얘기인 겁니다. 10칸델라. 10칸델라. 칸델라인 거고, 이거의 표준 등에서 90cm인 곳에, 여기 90cm인 곳에, 여기가 0.9m네. 그러면 0.9m, 여기 2m니까 곳에 광도계 두부가 있을 때 측광 평형이 얻어졌다면 측정 전구의 광도는 어떻게 되냐. 여기 이 테스트 IT는, 이 전구는 몇 칸델라냐라는 걸 묻는 거네요. 그럼 여기 몇 미터가 돼? 1.1미터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0.9의 제곱분의 10칸델라, 이게 조도 2가 되는 거니까 이것이 같대 뭐하고 1.1의 제곱분의 1.1의 제곱에다가 분의 IT, 테스트 전구의 광도하고 같다라는 얘기인 것이네요. 그렇죠? 이렇게 조도가. 그러므로 IT는 0.9의 제곱 분의 1.1의 제곱 곱하기 10이 되겠어요. 그러므로 이거 그냥 계산기 쓸까? 0.9980이니까 0.81 되고, 여기는 11의 제곱은 121이니까 1.21 곱하기 10이 되겠네. 그렇지? 그러므로 계산기 씁시다. 여기서. 아이고. 그래서 하면 요거 1.1 곱하기 10이면 12.1이 되네. 그렇지? 12.1 나누기 0.81. 0.81은 그래서 14.93 정도가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13.94, 14.94 칸델라가 되겠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14.94하고 가장 가까운 거는 약 15 칸델라라고 하는, 이거 4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그래서 4번 정답 맞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다음 16번 보도록 하죠. 그림에서 216번, 그림에서 길이가 2m인 장형 광도계의 양단에 A, B 두 전구를 점등할 때 빛이 평형이 중앙에서 이루어졌대. 여기 2m인데 여기 1m가 되는 거고 여기도 1m지, 그치? 그때 정중앙에서 이루어졌대. 이거 IS, 그리고 여기 IT로 쓰면 되는 건데, 조도 2는 그래서 1의 제곱분의 IS, 그리고 여기는 마찬가지로 1의 제곱분의 IT가 되는 것이지, 그치? 그러므로 이 식으로부터 IS는 IT와 같다라는 얘기인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같아요. 중앙에서 이루어졌다. 여기서 A 전구 쪽에 한 장의 유리판 T를 넣었더니 중앙으로부터 10cm 떨어진 점에서 평형이 되었다. 여기 이 유리판의 투과율을 구하여라 라는 얘기인 것이네요. 즉 뭔 얘기냐 하면은 이제 요거를 이렇게 넣는데 여기가 몇 cm가 된 거냐면은, 지금 어떻게 평형이 언제 이루어졌냐면은 여기가 0.1
10cm니까 0.1m가 된다라는 얘기인 것이에요. 그렇죠? 이때 평형이 이루어졌다라는 얘기인 것이네. 이 유리판의 투과율을 구해라 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조도 2를 구하면 되는 거니까 2는 그래서 R 제곱분의 여기가 몇이래 지금 0.9가 되는 거죠. 0.9의 제곱분의 광도 IS에다가 투과율 타우를 해주면은 그때의 조도가 되는 것이야, 그치? 이것이 어떻게 된 거냐면은 그러면 지금 여기는 이제 1.1m가 된 거예요. 1.1m 애하고 1.1에 제곱하고 IT 테스트 전구의 광도로 이렇게 계산식을 쓸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므로 IS하고 IT는 서로 지금 같아 지금, 그렇죠? 그러므로 얘는 약분을 이렇게 하면 그러므로 타우는 1.1의 제곱분의 0.9의 제곱이 되겠어요. 그렇죠? 그냥 바로 계산기 쓰죠. 계산기 바로 쓰면 0.9, 0.81인데 0.9의 제곱 나누기 1.1, 1.1의 제곱은 0.6694가 나오네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약 0.6694가 됩니다. 그래서 투과율 퍼센트로 표현하라고 했으니까 하나 두 개 가주면은 66.9%, 67% 정도로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렇습니까? 네. 요렇게 해서 단서 측광까지 다 했고요. 요 판사한 내용 이렇게 해놨으니까 참고를 여러분들이 하면 되겠습니다. 1.13 배광곡선과 루스 선도 이거 조금 내용이 좀 길어요. 이것도 푸는 게 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푸는 것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요거 나중에 풀어서 하는 거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 하는 거로 하고 배광곡선과 루스 선도 그리고 입체각 투사이 법칙 이것도 이제 좀 푸는 거예요. 많이 푸는 문제. 그리고 끝으로 조명공학을 그렇게 해서 이제 다 끝나는 건데 요거 하나 딱 하면 이제 조명 설계까지 하면은 조명공학은 다 끝나는 겁니다. 아마 이 정도까지 하고서 시험을 보면은 내가 볼 때는 조명공학은 여러분들이 조금 공부하면은 뭐 90점 이상 맞지 않을까 기사 문제 같은 경우 그런 거를 희망해 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